안녕하세요. 인백스 자산운용의 염정이사입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실까요? 명절 가족들과 건강도 챙기셔야겠지만 이제 명절 끝나고 와서 우리 계좌 건강도 중요하겠죠. 오늘은 시청자분들의 고민글 상담 후에 일일 주치의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3년차 40대 직장인입니다. 작년부터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말에 희망을 품고 대한전선을 매수했습니다. 구리 가격도 오르고 철력망 수요도 좋다는데 제 주식만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이 망부석 같은 대한전선 계속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할까요? 주식 이제 3년차 되셨으면은 아직도 초보 투자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코로나 이후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코로나 이후 많은 수익을 얻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후가 더 문제였습니다. 2022년 고점 이후 주가 지수도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장은 참 어려운 시장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 번의 수익을 받지만 더 여러 번의 아마 실패 경험이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부 종목, 대한전선 매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슈퍼사이클 말씀도 하시는데요. 이제 주식 이제 3년차 되셨는데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거의 좀 더 장기로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이 사이클이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아직 그 사이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셨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 주식 투자를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그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는 구간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초입을 찾기는. 그리고 초보 투자자들 분들께서 가장 잘하시는 실수가 그 사이클의 가장 고점에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슈퍼 사이클이 진입을 하게 되면은 계속 뉴스화되고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단기적으로는 사이클의 고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때 당시 언제 매수하셨는지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전선을 일단은 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전선 일단 보게 되면 최근 주가로만 봤을 때는 사이클상으로는 좋았죠. 이제 전력기기 그리고 변압기,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작년부터 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괜찮으셨을 거예요. 아마 일시적으로는 수익을 보셨을 수 있겠는데 그 섹터의 흐름을 봤을 때 대장주가 이끌고 가는 시장이 계속해서 된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따라오는 중소형주들은요 흐름을 따라가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상당히 큰 변동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만약에 사이클상으로 잡고 싶으셨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큰 종목을 사셨던 게 맞고요. 이를테면 전력기기 쪽에서는 대장주 그리고 저기 지금 구리 가격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구리 가격으로 만약에 베팅하셨다면 그 대장주인 풍산 같은 종목을 들어가는 게 사실 더 맞고요. 조금 종목 선택이 사이클은 보셨다고 하더라도 종목 선택이 너무 좀 지엽적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이클로 내가 좀 업황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가겠다라고 하시면 그에 따른 대장주 한마디로 대형주 투자가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맞는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대한전선 지금 제가 이제 매수가라든지 지금 현재 가격대를 모르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한전선 올해 2분기 이후로는 연초 대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이게 그 박스권 내에서 좀 움직이고 있어서 이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딱 걸려있는 상태예요. 최근 한 4개월 동안 주가를 보면 박스권 하단 다시 위로 올라가는 구간, 만약에 박스권 상단에 진입하는 구간이 되면은 저는 비중은 약간 줄이시는 게 맞지 않나,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전력기기 쪽, 전력망, 전력기기 이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전력기기, 변압기 관련된 대형 종목으로 포트를 변경하시는 게 조금 더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목은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효성중공업, HD현대엘렉트릭으로 그 비중을 나눠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대 은퇴를 준비하는 가장입니다. 작년 황제주라 불렸던 에코프로가 150만 원을 향해 달려갈 때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은 돈까지 모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꿈의 주식이었던 에코프로는 100만 원이 깨지고 지금은 완전히 멈춰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한 종목에만 몰빵했냐고 하지만 그때는 2차 전지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편식 투자자를 위한 영양균형 처방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에코프로를 지금 평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참 너무나 좀 슬픈 사연이에요. 퇴직
적금 정산한 것까지 모두 다 투자하셔서 어찌 보면은 자산의 상당 부분이 일부 섹터, 일부 종목에 다 편중이 된 것 같네요. 한마디로 이런 걸 몰빵이라고 하죠. 젊은 용어로. 여기 지금 2차 전지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신다라고 하시는데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사셨을 때도 2차 전지밖에 안 보이셨을 거고요. 지금도 빠지고 있을 때도 2차 전지밖에 안 보이실 거예요. 2차 전지를 사셨던 때는요. 그때는 많은 투자자분들이요. 파는 법을 모르셨어요. 사는 법만 알고 파는 법을 모르셨던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당히 좀 비이성적으로 주가가 움직였죠. 누구 탓을 하겠냐마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또 다른 이러한 실패 사례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사는 것까지 좋았는데 팔지를 못한 게 내 잘못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남들이 어쨌고 이거는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성적으로 판단 못했었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 더 갈 것이라고 시장을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는 계속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그때 업황과 지금 업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최근 2, 3년간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에 대한 뷰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빨리 캐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작년 정도부터 캐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너무 많은 주식이 있고 이 마이너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쪽을 안 보이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만 몰두해 계시거든요. 그러면 시장 분위기를 못 읽으면 주식시장은 섹터 간의 경쟁이에요. 이 업종이 좋으면 다른 업종은 안 오를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2차 전지 쪽으로는 너무 불리해진 상황인데 좋은 쪽을 안 보고 나는 계속 2차 전지만 매몰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새로운 투자 기회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비중이 다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난 다른 종목은 못 사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은 이렇게 몰빵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잘못된 업황에 대한 부분 잘못 선택을 해서 비중이 너무 컸다면 조금씩 비중을 조절하셔가지고 다른 투자 기회를 늘리거나 아니면 비중을 축소해서 다시 한번 좀 두 번째 기회를 기다리거나 하셔야 되는데 이제 사람인지라 너무 함몰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조금 냉정하게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지금 현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살 종목들이 안 보이는데요. 내가 현금을 들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비중을 좀 축소해서 내가 현금한 부분이 다만 일부라도 있으면 새로운 종목군들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서서히 계좌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테마는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주식 2년차 30대 개인 투자자입니다. 올여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초전도체 테마에 뒤늦게 올라탔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을 보며 이번에는 놓치지 말자는 조급함에 가진 돈을 전부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산 날이 꼭대기였습니다. 결국 테마의 열기가 식자 주가는 폭포수처럼 무너졌고 계좌에는 마이너스 50%라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초전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도 그랬고 늘 새로운 테마를 쫓아다녔지만 돌아오는 건 손실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주가 앱을 보며 혈압을 올리는 단타 인생에 지쳤습니다. 부디 급등은 없어도 마음 편히 보유할 수 있는 혈압 안정제 같은 든든한 종목을 처방해주세요. 테마주만 하실 거면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좀 낫다라고 생각해요. 테마주로 해서 결국은 수익으로 끝나는 사람을 저는 투자자를 본 적이 단 1도 없습니다. 테마주만 쫓게 되면은 테마주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웬만한 우량주들의 5%, 10% 이 정도 수익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왜냐면 테마주는 하루에도 상한가 갈 수도 있고 뭐 갑자기 5연상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주식시장을 보는 눈 자체가 눈높이가 달라지고요. 거기에서 테마주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한마디로 악순환이 계속되고요. 이런 분들은 투자하는 거 아니죠. 그냥 투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하실 거면 차라리 내가 확률 게임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테마주는 확률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시 다 되돌리거나 더 하락해서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테마주에 대한 너무 몰입도가 큰 분들은요. 저는 빨리 주식 그냥 끊으시라고 하고 싶고요. 테마주의 특성상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셨더라도요.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세요. 테마주 시작할 때 나는 그냥 내 현금의 10% 정도만 테마주 해볼 거야 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어느 순간 50%를 테마주로 하고 있고요. 어느 순간 몰빵을 해버려요. 테마주 쪽으로. 그런 식으로 다 가는 루트가 정해져 있고요. 테마주로 급락을 해서 내가 계좌가 반토막이 났어. 그럼 그걸 가장 빠른 시간에 올릴 수 있는 건 또 테마주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큰 패착입니다. 지금이라도 테마주로 만약에 주식이 정말 많이 내 계좌가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라도 정신 차리시고요. 그날그날의 등락률 상위 종목이라고 해서 그 순위가 있잖아요.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테마주만 눈에 보이는데요. 등락률 상위 종목, 상한가 종목, 그 테마를 아예 내가 그냥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서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하시지 않을 거라면은 그냥 전혀 주식 투자 안 하시고 예를 들어 뭐 코인 투자 하시거나 차라리 바꾸신 게 낫지, 테마주는 성공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비중을 줄이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난 10%만 난 테마주로 갈 거야 라고 해서 평정심을 유지하셔가지고 비중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계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랜 기간 투자를 해본 결과 직접적인 간접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쉽지 않다. 돈 벌기 쉽지 않다. 하지만 잃기는 정말 쉽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1년차 주린이입니다. 9월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남북경협주가 갑자기 급등할 때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말자는 생각에 가장 강해 보였던 아난티를 추격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산 바로 다음 날부터 테마의 열기는 거짓말처럼 식어버렸습니다. 손쓸 틈도 없이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고 너무 높은 곳에 갇혀버려 탈출도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도 없어 보이는 아난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언젠가 구조대가 올까요? 아난티가 어떤 종목인지는 아시죠? 아난티 테마주예요. 근데 아난티의 실제적인 내부를 들어가 보면은 아난티는 남북 경협주가 현재는 아니죠. 아난티가 뭐 남북 경협주로 북한에 이제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만 아난티는 골프 사업이나 리조트라든지 그런 레저 쪽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실적이라든지 지금 현재 사업 구조 이런 부분들을 확인 안 하시고 그냥 우리가 남북 경협주다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종목으로 인해서 따라 들어가시는데 이거 지금 한 번만 수익 보고 나오겠다라고 딱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죠. 하지만 두 번, 세 번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벌었더라도 또 그 부분을 또 다 더 크게 손실로 만들고 비슷합니다. 테마주라 하더라도요. 만약에 그나마 실적이라도 받쳐주잖아요. 그러면 기다릴 수는 있어요. 근데 테마주인데 실적도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은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물론 아난티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제가 주봉으로 봤더니 최근 2년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상승폭이 상당히 컸어요. 상승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만 올해가 주가의 상승폭도 컸지만 변동성도 제일 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다시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 내가 팔 수 있는 기회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일단 빨리 정리하세요. 예.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이 시장에 너무 많이 널렸습니다. 너무 많고요. 하실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대부분 그러거든요. 난 짧게 들어갔다 나올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은 제일 긴 종목이 돼버려요. 보유기간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단타를 하시더라도 좋은 종목으로 단타를 하세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 섹터에 나눠 투자하고 있는 40대입니다. 제 포트폴리오에는 화장품, 바이오, 엔터, 조선, 증권, 지주, 나름 유망하다는 건 하나씩 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작 시장을 이끄는 대장인 반도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종목을 팔고 반도체에 올라타야 할까요? 하지만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제가 사면 또 고점일까봐 무섭습니다. 정말 잘하셨네요. 포트를 정말 잘 만드셨는데 반도체 지금이라도 사시면 되겠네요. 골고루 포트를 나눠서 비중 조절을 잘 하셨다라는 말씀은 또다시 반도체를 사실 수 있다는 말이고요. 지금 그간 포트 내에서 아직 안 오르고 있는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 차익 실현하실 때 차익 실현하셔서 그때 반도체를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를 사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지금 가격대 또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소부장 쪽에서 볼게요. 소부장 쪽에서 보게 되면은 중소형 종목들 쪽 말고요. 소부장 종목 중에서 좀 중대형 종목들 단이 있습니다. 중대형 종목들 단에서 몇 종목을 좀 추려보면은 일단 시총 기준으로 해서 조 단위가 당연히 넘어가야 되겠죠. 1조 이상 종목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뭐 HPSP라는 종목이라든지 뭐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레거시한 종목이긴 한데 뭐 파크 시스템즈 이 정도로 해서 종목을 중대형 주단에서 좀 압축을 해드리겠고요. 최근에는 삼성전자 테일러 팹 관련된 종목으로 뭐 올랐었던 종목은 그 내에서도 약간의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개선세가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이어지는 중대형 종목들,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뭐 추가적으로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분산해서 들어가시면 좋은데 지금 잘 섹터가 나눠져 있으세요, 포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만약에 수익을 보는 구간이다. 그럼 거기서 차익 실현하셔서 넘어오실 때쯤에서는 아마 반도체가 조정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무거운 마음에 사연 보냅니다. 올 한 해 좋다는 테마는 다 따라다녔지만 제 계좌는 CPR이 필요한 응급 상태입니다. 반도체가 그렇게 좋다는데 막상 사려고 하니 너무 올라서 손이 나가질 않습니다. 이번 추석 친척들이 주식으로 돈 좀 벌었냐고 물어볼까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명절 스트레스로 허약해진 제 마음에 그리고 시퍼렇게 멍든 제 주식 계좌에 지금부터라도 든든하게 담아두면 연말에는 웃을 수 있는 보약 같은 섹터와 종목이 있을까요? 추석 이후에 보약 같은 섹터 미리 보약을 지어드리면 딱 좋겠는데 연휴 지나고 나면은 시장의 국면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 있다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했었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요. 저는 오히려 연말 소비주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고요. 보약 같은 종목 말씀을 드릴 때 주가의 수익률이 아니고요. 내가 취할 수 있는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종목이 아무리 뭐 50%가 단기간에 올라도 내가 거기서 몇 퍼센트 수익을 가져 챙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률. 삼성전자가 그간 30% 정도 만약에 올랐다고 쳐도 내가 거기서 어느 구간에서 진입해서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종목을 선택할 때 그럼 추석 이후에는 연말까지 보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이제 뭐 내년까지 가는 거는 조금 그렇고 연말까지 앞으로 한 3개월여를 보고 간다고 했을 때 연말까지 4분기에 강할 수 있는 섹터는 소비주 쪽. 소비주는 내수 소비 쪽도 그렇고요. 이제 관광 관련된 수요가 있는 소비주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관광 소비주 쪽에서는 카지노 쪽도 보고 있는데 카지노 종목에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좋을 종목은 카지노 종목,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그 두 종목이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조정받고 있어요. 그러면 조정받을 때 진입해서 일단 연말까지 끌고 간다라는 전망 이런 전략으로 해서 그렇게 실적 관련된 부분이 4분기까지 이어지는 종목에서 단기 눌림 또는 낙폭 과대 섹터에서 고르시면은 오히려 내가 반도체에서 3분기에 수익을 못 봤다고 하더라도 4분기에는 다른 쪽에서 수익을 또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영역이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추석 이후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꺾이지 않는 이상 우리 시장도 연말까지 강세의 흐름은 나타날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는 9월, 10월이 조금 약세장이고 12월에 이제 산타랠리에서 1월까지 이어지는 상승 흐름은 지금까지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 대부분은 12월, 1월은 강세장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때 이제 10월달부터는 이 연말을 앞두고 종목을 잘 구비를 해 두시면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추석 이후에 주도 섹터의 변화는 나타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간 쏠림이 강했었던 반도체라든지 뭐 최근에 로봇 쪽도 약간 섹터가 쏠림이 좀 있었고요. 그런 섹터에서 반도체 쪽은 하드웨어 AI 쪽에 대한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AI 쪽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수가 있다라는 점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로봇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쪽도 지금 종목별로 순환매가 아주 빠르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또다시 대기업향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기 때문에 로봇은 항상 연달아 오르기보다는 구간으로 해서 등락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 종목 중에서 추세적으로 하반기에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선을 그었을 때 하단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종목들. 뭐 이를테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그리고 뭐 감속기 쪽에서 하이젠 R&M 이런 종목들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늘릴 때는 매수하는 전략으로 해서 섹터를 고르게
다변화시키시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낙폭과대 섹터는 분명히 실적만 뒷받침돼주면 다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 섹터 쪽에서도 꼭 포트폴리오는 한두 종목 꼭 보유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이번에 참 긴데요. 여행도 많이 가셨을 테고 가족들과 또 즐거운 시간 또는 혼자만의 또 힐링이 되는 시간 되셨을 텐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제 연휴 지나고 오시면 또 찬바람 바로 불 겁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뭐 주식도 좋지만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요. 주변에 곧 연말 얘기 나올 텐데요. 주변에 또 소중한 분들하고도 또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고요. 주식에서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는 사실 주식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안 받기 위해서는 너무 조급해지시지 마시라는 거. 주식 투자 너무 조급하게 일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시장을 조금은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물론 쉽지는 않죠. 매일같이 변하는 시장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스트레스 조금 멀리 하시고 조금은 살짝은 시장을 좀 먼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홍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 최강천 본부장, 염정이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